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할 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단 한 톨의 먼지나 단 1원의 부정부패라도 있었더라면 저는 가루가 됐을 겁니다. 조선일보와 SBS 주도로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 죽이기로 시작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파면 팔수록 관련자 전원이 야권 인사로 드러나며 결국 셀프 자책골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소위 대장동 개발 의혹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의 중심엔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의 관련자들 모두가 여권 인사, 언론인, 법조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일보는 공상과학 소설을 연일 써대다 지금은 잠시 주춤한 상황인데요. 반면 SBS는 발빠르게 국면 전환을 위한 보도의 기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쏟아진 SBS 뉴스의 타이틀에는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쏙 빠진 채 야권 관련자들이 관여된 정황을 세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발을 빼는 모양새인 거죠. 이제 대충 정리가 되어가는 듯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뭘 해먹은 것 같은 느낌으로 시작된 이 의혹 보도는 단 일주일도 안 돼 그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며 역풍을 맞고 있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사건을 가지고 네거티브를 한 이낙연 후보의 모습이 기가 막힐 뿐인 거죠. 보통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이 나오면 같은 당 후보로서 사실 진실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편을 들어 보호해 줘야 하는 게 일반적인 대응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 후보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오로지 권력을 잡겠다는 그 일념 하나는 높게 살만한데요. 하지만 그는 또다시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내부 총질도 서슴지 않는 소인배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번 이낙연 후보의 대응, 그의 최후의 헛발질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단연코 더 이상 그는 아닙니다. 그는 호남에서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이긴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화천대유 주인 누구냐 저한테 묻는데 그 곽상도 의원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화천대유의 1호 직원이 그 곽상도 의원 자제분이었다는데 상식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국민들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의아해하고 진실규명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걱정을 빨리 해소해 드리도록 진실규명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민주당 대선 경선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미 다 검증이 끝난 사안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했고, 이낙연 후보는 국민의 분노가 있다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했는데요. 대체 어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밝혀진 사실이 없는데 분노를 누가 합니까?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관련 의혹에 대해 단 한 톨의 먼지라도 있다면 자신은 가루가 됐을 거라며 화살을 야당에게 돌렸습니다. 캠프 관계자들도 대장동 개발이 시작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엔 이 후보가 눈에 가시였던 만큼 과거 검증은 이미 끝났고 이지사 대법원 판결 무죄 의견을 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한 건 화천대유 소유주 김모 씨와의 인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국힘당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아들은 월급 250만 원을 받고 일했을 뿐이라며 대장동 개발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라고 맞받아쳤지만 드러나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같은 당 이낙연 후보는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 필요성을 언급한 것뿐 특정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아니라고 애둘러 해명했는데요. 이게 네거티브가 아니면 대체 뭘까요? 사실로 확인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반응을 내놓는 걸까요? 대선이 다가오면 정신이 이상해진다고 하는데 이미 그 증상이 심각한 걸로 보여집니다. 지난 17일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이낙연 후보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황당하기만 합니다. 마침 김부겸 총리께서 그저께 국회 본회의에서 상식적이지 않다고 표현하셨던데 그 말씀이 많이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예. 있죠. 언론에 보도된 것만 놓고 보면 하나는 5천만 원 내고 577억을 배당받았다. 네. 3억 5천 내고 4천억을 벌었다. 그렇게 돼 있죠. 상식적이질 않아요. 예. 그다음에 그 사업자 선정이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이건 또 뭔가. 그리고 또 다른 일은 임직원 16명의 작은 회사에 대법관, 특검, 야당 국회의원 아들, 특히 그 대법관과 특검을 지내신 분이 예. 변호인으로 계신다. 예.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은 무엇일까?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상쾌하지 않은 기분이 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에서 제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권순일 전 대법관이 단순히 대법관을 지낸 그 지위 때문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이재명 예. 지사 관련 재판에 또 그때 재판관이었죠. 네. 그런 부분도 좀 석연치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의심해 보는 것은 어쩌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선 국면에 어떻게든 기사 한 줄 나오고 싶은 마음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이런 추한 모습을 볼 때마다 왜 저러나 싶은데요. 관심이 필요한 인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놀라운 접종 속도라고 평가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는데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의 비판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유 전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자화자찬 바이러스 백신은 없나?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자화자찬이 또 시작됐다고 적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대부분 백신은 2차까지 접종해야 그나마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국민들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2차 접종을 끝내도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그럼에도 1차 접종을 가지고 요란을 떠는 건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며 백신 확보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방역 대응 실패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사지로 몰아넣고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자영업자분들께 죄송하다면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정작 죽음으로 내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희망 고문만 하는 게 대통령이 할 말이냐고 따졌는데요. 유 전 의원은 일도 위로되지 않는 말을 할 것이라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라며 그게 진짜 국민을 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차 접종 3,600만 명, 접종 시작 204일 만에 전체 인구의 70%가 1차 접종을 마쳤다며 놀라운 접종 속도다. 속도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백신 접종에도 여지없이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비판을 받아야 되는 말인가요? 전 세계가 놀란 한국의 방역 속도, 접종률 70%가 되려면 3년이 걸린다고 조롱하던 기레기와 극우보수 야당의 저주가 있었던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해야 할 것은 사과죠. 사과와 반성입니다. 그 입을 꼬매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가만히 찌그러져 계시기 바랍니다.